국채금리가 발작을 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도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 그렇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주가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야, 시장을 보고 있으면 요즘 시장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뭐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시장이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만큼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돈을 푼 것이 시장의 부밍, 시장의 경기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지금 금리가 발작을 일으켰거든요. 2024년 10월 29일 4.2284%가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미국의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려서 지금 기준금리가 5%잖아요. 5%를 감안을 해보면 야, 이거 금리가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는 시장 벤치마크 금리라고 해요. 대출금리란 뜻이에요. 그러면 대출받는 사람들은 미국도 지금 대출금리가 굉장히 높다는 뜻이잖아요. 예, 10년물 국채금리가 이것을 말해주거든요. 마찬가지로 2년물 국채금리, 이것은 통화정책에 민감한 금리입니다. 5% 시중 기본 금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10월 29일 날 4.127%까지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국채금리가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된다 이렇게 많이 알려지면서 기본적으로 관세정책,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붙인다는 것, 그리고 중국이나 특수한 국가에게는 60% 이상, 그리고 자동차나 혹은 특수품목에 대해서는 100% 이상 관세를 물린다고 했으니까 이게 수입품의 어떤 폭등을 가지고 오고 이게 물가를 올려서 결국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 10년물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2년물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시장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합니다. 시장은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면 10월에 이게 98까지 떨어졌던 수치였거든요. 그런데 확정치가 나왔는데 108.7이에요. 108.7이면 지금 미국의 소비자들은요,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돈 씁니다. 지갑에 있는 돈 써요. 돈을 쓰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진다는 말은 결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요. 게다가 구글, 지금 제가 유튜브 하는 것도 구글인데 구글의 실적이 말입니다. 시장의 예측치보다가 상회했습니다. 지금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클라우드 매출은 35%가 늘었고요. 3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2.12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니 뭐 매그니피센트 주식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 기술주가 많거든요. 그러니 기술주에서는 폭등을 하죠. 당연히 폭등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스닥이 0.78이 올라서 145.56이 올랐거든요. 18,712.75로 마감했죠.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구글의 어떤 상황도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아마 실적이 이렇게 되니까 시간의 거래에서는요, 주가가 지금 5% 정도 급등했습니다. 5%.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거기에 순응을 해서 그만큼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S&P 500은 올라가는 게 조금 제한적이었습니다. 0.16이 올라갔고 9.4가 올라서 5,832.92가 됐고요. 반면에 다우산업지수 기술주 중심이 많이 올라가면요, 중소형이나 중대형 블루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0.36이 빠져서 154.52가 돼서 42,233.05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요. 나스닥, 매그니피센트 7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좋아지니까 기술주가 많이 올라가고요. 기술주 중에는 대형주가 많으니까 대형주도 약간 올라갔다. 그러나 중소형주나 중대형주, 블루칩 주식은 생각보다 올라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매그니피센트 7의 실적은 좋은지 모르겠으나 이게 나머지 블루칩이나 중대형 여기가 좋냐 이거예요. 중소형 주식이나 중대형 주식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상황이 좋냐. 지금 좋지 않아 보입니다. 왜? 군인 이직 보고서를 보니까 9월에 744만 3천 명이었어요. 채용 공고 기준으로. 이거 2021년 1월 이후로 3년 8개월 만에 최저치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네,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8월에 804만까지 올라갔던 게 다시 774만 3천까지 떨어졌으니까 그 내용을 보면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구인이 고용이 좀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혼조세를 동시에 경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전체는 뭐 구글이 실적을 잘 냈으니까 아무래도 국채금리가 발작을 하는데도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했어요. 그럼 종목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거 올랐습니다.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오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랐어요. 예, 2.31%. 2.31%가 올랐습니다. 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오른 거죠. 조금 오른 게 아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2.31% 올라서 5,333.80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엔비디아는 어떨까요? 엔비디아 주가는. 엔비디아 주가는 0.5% 올랐습니다. 141.25달러까지 올랐으니까. 그러면 우리 반도체 주가는 어떨까요? 오늘 삼성이 3일째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6만전자 탈환할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탈환할 수 있다예요. 분위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적어도 말입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다는 것, 2.31% 올랐다는 것은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좋다는 뜻이니까 예, 뭐 엔비디아가 적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아마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애플은 어떨까요? 애플도 좋을까요? 애플은요 생각했던 것보다가 요즘 주가가 비실비실합니다. 왜냐하면 최고가 근처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0.12% 올라서 233.67로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IT주잖아요. 예, 우리도 IT주가 뭐 LG전자부터 시작해서 LG이노텍 등등이 있을 텐데 IT주는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오늘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또 떨어졌습니다. 3일 연속 떨어졌네요. 1.14% 떨어져서 259.52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테슬라 실적이 좋다 하면서 폭등했던 테슬라가 또 계속 내리찍고 있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도 비슷할 거예요. 아마 2차 전지나 전기자동차 주는 예상보다 큰 힘을 발휘는 못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요즘 변수도 많고요. 또 그 변수들이 시장의 종목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진짜 요즘 같은 시장 조심하시라는 이야기 여러 번 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사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의 최대 관심사는 삼성전자 3일째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하고요. 또 하나는 환율이 1,400원을 뚫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에 따라서 원엔 환율은 900원이 깨질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중심으로 보면서 오늘 시장을 지독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